친구들 잘 보내고 있어요? 방금 컵라면 먹고 잠깐 산책하고 왔어요. 그래도 늘 강조해도 진짜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은 늘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잠깐 가는데도 어떻게든지 표현하시는 분들을 봤지만 또 저는 그분들한테 또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주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행복하라고 그런 얘기 나누고 왔어요. 진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자살이 일어났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어두운 뒷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는 그렇게 그 현장에 있는 사람과 함께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말 못하고 뒤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보면 정말로 저는 가슴이 아프고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지금도 말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다 참고 견뎠을까,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눈물 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말을 못한다고 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진실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슴이 안 아프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우울증에 걸리고 정말로 그렇게 죽고 싶어서 자살 시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았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문제들이 일어난 그런 근본적인 부분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으로는 뭐 그 사람의 재능이 상품화되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몸의 가치나 그런 상품으로만 인식됐을 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거든요. 누워있는 그 와상 환자한테도 그런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요양보호사나 그렇게 보호해줘야 되는 보호자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어떤 뭐 신체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은 가려주고 이렇게 최대한으로 그러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목욕을 시켜드려야 된다고 하더라도, 저도 지적장애인 시설에 있을 때 아저씨들이 뭐 이렇게 다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적 능력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니까. 하지만 몸 자체는 성인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옷은 입게 했어요. 속옷은 입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뭐 등이나 몸은 다 씻어드려도,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다 씻어드린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아저씨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케어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지적 수준이 낮다거나 그렇게 누워있는 와상 환자들한테도 정말로 중요한 그런 자존심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 또 신체적으로 그렇게 보호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뭐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그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유의적인 관점으로만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의 몸을 보고 누가 이렇게 잠을 자는 행위를 보고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즐기는 쾌락적인 부분으로만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 놓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분들도 이미 이제 그런 생활에 젖어 있거나 뭐 그런 의식들이 별로 없으니까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장 배경을 보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의식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표현들을 하면 그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건드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끝은 어디예요? 자살 아닐까요? 그러면 그런 내가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데 한 몫을 했다면 나는 살인자가 아닌가? 그런 부분은 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그냥 어떤 내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로 그런 뭐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내가 너무 죽고 싶고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뭐 어떤 사람이 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힘을 받았어. 나는 저 사람을 진짜로 내가 마음 깊이 사랑해. 그런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마음에 힘이 없을 때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내가 살아있는 마음을 갖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런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한 생명이 살아가게 된 이유가 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단지 그런 뭐 유의적 관점이나 그냥 뭐 본능적인 그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바라본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례하고 하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너무 무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누구한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도 지나가니까 어떤 엄마가 애한테 이렇게 되게 뭐지? 억압하는 그런 목소리로 뭐 그렇게 꾸짖더라고요. 너 장난해?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걸 보는데 좀 아이가 주눅이 들 것 같아서 보는 마음은 좀 씁쓸해지기는 했어요. 좀 타일러도 되고 사랑스럽게 말을 해도 될 텐데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어떤 뭐 상처받을 마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엄마도 힘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귀가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모든 감각이 예민한데 그래서 큰 소리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내 마음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무리 화가 난다고 언성을 높이거나 그런 것들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걸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지만 나의 인격과 품격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품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상대한테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나와 상대를 위한 존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누구도 다른 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 권리는 그 사람이 그냥 천부적인 권리인 거예요. 내가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그런 권리는 그 사람 개개인이 지닌 그런 권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좀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힘이 세고 어른이라고 해서 내가 어린 친구들을 함부로 대해야 되는가? 내가 가까이에서 그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나 뭐 매니저나 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뭐, 뭐 아이가 조금 불편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죠. 조금 까다로운 아이도 있고 그 아이에 따라서 좀 다루기가 너무 개구장이 같아서 좀 다룬다는 표현도 좀 그렇다. 돌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힘들죠. 에너지는 정해져 있고 또 내가 일을 하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으면서 그 아이를 대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쉽지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들이 이 아이를 평생 살아가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에 어떤 아이의 성격을 형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마음 안에 사랑을 가득 담고 살아가게 그렇게 도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우리 어른들이 그만큼, 저 할머니 세대들은 막 전쟁도 겪고 여러 가지, 우리들도 그런 암울한 시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런 독립운동도 있었고, 그런 광주 그런 민주화 항쟁이라든지 그런 암울한 시절을 많이 겪은 사람은 아무래도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런 경찰의 억압이나 그런 정부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끌려가서 무슨 삼청교육대나 아니면 어디에 갇혀가지고 말도 못하는 고문들을 당하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른들 곁에는. 그러면 그런 아픔들을 겪은 사람들이 온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상처받지 않은 채 살아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회복된 마음을 갖지 않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정서적으로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또 그런 영향들이 또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살아가는데 또 영향을 미치고 계속 되물림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찾아보려고 하면 정보가 너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교육을 받고 배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나를 치료해주지 않아도 그런 치료를 해주는 대상은 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고, 아, 그래, 내가 이런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나는 그래도 살아있어, 그렇게 위로하고, 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대견하다, 정말 고생했다, 애썼다, 이렇게 나를 위로하고 나를 토닥토닥 하면서 그렇게 잘 데리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그런 상처받은 마음을 상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화를 내고 투사하고, 그 말투도 있거든요. 이렇게 탁 뱉는 말투는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표출이 되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하거나,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조도 있어요. 어조의 높낮이. 저도 제가 날카로워지거나 예민해지면 그런 격앙된 언어를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어조를 부드럽게 하고 좀 편안하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저도 좀 제 감정을 보지 못할 때는 그렇게 나갈 때가 있거든요. 표정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나로 관점을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편안한 상태로 말을 하고 있는가, 상대방이 듣기에 편안한 어조로 말을 하는가, 그 다음에 또 나는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그런 억압된 감정들을 상대방한테 투사를 해서 내 감정을 풀려고 이렇게 다른 예시들을 들어서 이렇게 내 고약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가, 이 부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게 자기 객관화예요. 이게 그런 자기 객관화들이 잘 돼야 좀 더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비싼 옷을 입던지 좋은 옷을 입던지 아니면 예쁜 모습을 가졌던지, 그런 게 왜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돼야 돼요? 아니에요. 다 그 사람이 가진 복이에요. 예쁜 얼굴을 가졌으면 그 사람이 전생에 닦아놓은 성근의 영향으로 그 사람이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그런 성근의 뿌리 때문에 지금도 그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들을 잘 가지고 잘 닦아가고 있다면 다음 생으로도 연결이 돼서 그 부분도 또 늘 선현들을 만나고 더 좋은 환경이나 더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 국가에서 태어나게 되는 그런 복들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나의 잘못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성상품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 자체로서 그렇게 바라봐줘야 되고, 사람이 그냥 돈벌이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울면서, 얘기해도 너무 슬퍼서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해요. 그냥 남자친구가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을 자꾸 하면서 그런 라이브 공연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죽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놓인 친구들도 있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 암울한 시기를 겪으면 그 사람을 애도하고, 또 나도 그런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 너무 아픈 마음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계속 슬프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현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른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계속 최소화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냥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길을 가게 되면 네가 이러이러한 성장통을 겪게 될 거야. 그래도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해서 네가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어떤 점이 힘들었어? 그러면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꼭 이게 필수적인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네가 편안하고 네 마음이 힘들지 않고 네 몸이 조금은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계속 묻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중간 지점을 찾으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보호자가 됐을 때는 확실하게 방패막이를 하면서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어떤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하면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단하게 울타리가 되어주면 아이들도 믿고 갈 수가 있잖아요. 나를 지켜주는 따뜻한 보호자가 있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뒤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울타리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금 힘든 건 괜찮아. 나도 이 부분은 해볼 수 있으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만큼은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방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공동 생활을 하거나 공동 운명체 안에 있다면 그런 나누는 얘기들을 늘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서로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점 정말로 예쁜 사람들이 얼굴 빛을 잃어가고 얼굴의 생기를 잃어가고 신체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말라가고 뭐 아름다운 표정을 짓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의 원래 예쁜 모습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됐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의 빛이나 생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나 몸이 다치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단순하게 욕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다음 사람들이 강아지가 올려달라고 해서 다음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살인자가 돼서 그렇게 한 사람을 공격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과연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 가족을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가족을 존중할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되게 함부로 해. 근데 내 가족이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기를 바래. 이거는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내 가족을 부처님처럼 대하고, 이렇게 부처님처럼 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니까 밖에 나가서도 그런 귀한 대우를 받으세요. 정말로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름 불러주면서 뭐 어떤 아기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뭐 누구 부처님 이런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불공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키워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면 진짜 예쁘게 키우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아이를 업어서 아이가 그 등 뒤에서 새근새근 잠들어서 가고 있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아이는 정말로 행복할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가장 큰 세상인 엄마라는 우주가 나를 품으로 안아주고 또 등 뒤에서 재워주면서 따뜻한 체온을 느끼게 해줬으니까 이 아이는 평생 이런 기억을 안고 살아갈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랑을 받는 귀중한 존재였어. 그럼으로써 내가 사랑받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생 잊지 않고 또 내가 받은 사랑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따뜻하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쓸쓸함이 묻어있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나누는 일조차 잘 몰랐어요. 거의 뭐 요즘에는 초등학생이 되기 전부터 다 몸으로 키우잖아요. 보니까 유아 시절, 더 어린 시절부터 많이 노출이 됐던데 그러면 청소년기에도 아직 그런 정체적인 그런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시기인데 그러면 진짜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몸이라고만 인식이 돼서 그냥 진짜 유의적으로 그런 본능을 해결하는 어떤 수단, 도구적 수단으로 인식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다가 누가 죽어도 또는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죽어 나가도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른으로서 아이들한테 어떤 가치들을 남기는 어른이 됐나, 뭐, 마음이나 정신적인 부분이 성장을 이루기 전에 너무 몸의 가치를 가르쳐 준 사람은 아닌가? 또는 아이가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를 거칠 때까지는 몸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출을 해서 미리 몸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 몸 하나로 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어린 시절에 몸이 많이 망가져 버리면 몸을 이미 어린 시절에 다 써버리면 요즘에 고령화 시대라서 100살, 120살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골골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몸에 혈액이나 기타 기운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다 써버리게 만들면 그러면 그 인생들은 어디서 보상받아요? 그리고 그런 보상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때문에 벌어들인 재화 있잖아요. 그런 재화들은 그 사람들이 노력한 대가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사고 건물을 옮기고 이런 자체적인 자기의 부만 추구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갔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유도 얻지 못하고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일만 했는데 그리고 몸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는데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보장된 생활도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충분한 보상을 잘 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만날 때는 정말로 몸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진실하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외모로만, 몸으로만 평가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머리카락마저도 예쁘다. 손가락도 예쁘고 손톱도 예쁘고 팔에 난 솜털도 예쁘고 얼굴에 난 뽀송뽀송 솜털도 예쁘고 눈썹도 예쁘고 그냥 모든 게 다 예쁘다. 치열이 고르게 났으면 고르게 난 치열도 예쁘고 조금 덧니가 있으면 덧니도 너무나 사랑스럽다.
좀 삐뚤어져 있으면 치열이 약간 고르지 않는 게 네가 가진 매력이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답게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명 한 명이 다 예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그러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한테 함부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의 배고픈 마음과 나의 배고픈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표출이 되는 것들은 나의 내면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렇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글에도 남겼는데 우리가 몸만으로 살아가게 만들면 이게 정신적인 부분에 영적인 면이나 창의적인 부분이 열리지가 않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하고 어떤 인성을 갖추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받거나 그런 것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나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 욕심만 부리려고 하고 상대방에 대한 책임 의식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마음으로 품겠다. 내 가슴으로 품고 또 이 사람과 끝까지 함께 가고 이 사람이 아프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어떠한 경우에 옆에서 돌봐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책임 의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사랑에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몸으로서만 보고 수단으로서만 보고 그냥 오늘 하루 자고 나면 그냥 너와 나는 끝이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심장이 뛰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너와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어. 그런 게 정신적인 교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교감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몸으로 이동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가야 진짜 사랑을 아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그 사람의 몸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대단해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누는 교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둘만의 사랑스러운 언어잖아요. 그런 언어적인 부분들이 왜 노출이 되고 그런 것들이 왜 가십거리가 되고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나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국제적으로 어떤 음, 뭐 스포츠를 다루는 곳이나 아니면 뭐 국제적으로 어떤 뭐 어린 아이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정말로 큰 교회 목사님도 이미 그런 여자들하고 관계에 대해서 너무 눈을 뜨신 건지 그런 부분에만 충족이 돼 있고 어떤 복지관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관장님도 늘 그렇게 뭐 직원들이랑 잘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아까 DOC 노래 잠깐 나왔었는데 정말로 요즘에는 회사에서도 그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회사는 일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모든 학교 뭐 요즘에는 초등학생까지도 그 아래까지도 내려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자기의 몸을 지키도록 하는 게 더 먼저 있고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갖춰지기도 전에 너무 노출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사회 전체에 우울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만연화돼서 진짜 우울증이 많은 나라가 되고 정말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고 또 공황장애 이런 확률들이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국민들이 행복하고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그런 심리적인 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진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의식이 깨어 있어서 그런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정말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그 육아휴직 급여 뭐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몇십만 원 더 올려주고 그런 것들도 단계적으로 보면 뭐 유익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 얼마 조금 주는 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근본적인 그 문제 해결인가 그렇게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입식으로 계속 야간 자율학습 시간까지 막 애들을 데리고 있는 것도 꼭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공부를 할 아이들은 공부를 시키고 아니면 그렇게 다 늦은 시간까지 잡아놓는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정규 시간까지는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친구들하고 실컷 뛰어놀고 농구를 하거나 그렇게 그런 신체적인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건전한 스포츠를 통해서 그런 에너지들을 발산하고 또 스포츠 경기들을 통해서 그런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규칙들을 지키면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사회성을 익히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고 기본적인 룰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앞으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부분보다. 그래서 삶에 적용시키는 방향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갖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느라고 계속 잠만 자거나 그런 폐쇄된 공간 안에 가둬두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뭐 은행 업무를 하고 뭐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고 생활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로 키우면 바보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부딪혀서 그런 위기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 이런 실질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아이가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배운 것들로 또 아이한테 지혜롭게 가르치고 계속 이런 것들이 되물림되고 점점 더 그렇게 머리를 쓰는 방향으로 가야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더 강대국으로 가는 실질적인 강대국의 반열에 서서 이런 세계화 시대에 맞게 그렇게 음, 좋은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래 위에 궁전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허상으로 가면 탄탄함이 없잖아요. 이렇게 굳건하게 기반을 차곡차곡 마련해서 가야 그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높은 빌딩들은 되게 많아졌어. 그런데 그 안에서는 다 흔들림이 많고 골마 터져서 다 행복하지 않고 자살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나라가 과연 건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나 각부 장관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뭐 각종 부서들 있잖아요. 고용노동부나 뭐 검찰기관이나 이러신 분들은 정말로 국민들 복지부나 이런 부서들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 부서들의 혜택이 국민들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화부 장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정말로 실질적인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뭐 유입되는 인구들도 이렇게 데려오고 그러는데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류에 노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1등 공신인 거잖아요. 자기들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대우들을 받고 있나 그렇게 그런 개인 통장에 대한 조사도 다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10원이라도 다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유명인들이 자살하거나 죽으면 국민들의 전체의 슬픔이 되고 전 세계의 아픔이 되거든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전 국민이 다 슬펐잖아요. 온 세상이 다 슬프고. 그리고 좋아하는 그런 이성균 배우가 그렇게 됐을 때 또 많은 그런 한류 스타들이 죽었을 때도 우리는 똑같이 아픔을 느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또 그 서울시장 하셨던 박원순 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다 같이 아팠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죽게 됐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런 아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방향을 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국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다고 막 대낮에 경호원들한테 입막음 당하고 손발이 다 묶여서 질질 끌려 나가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동네 양아치 같이 국회라는 건 이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인데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건달들도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았거든요. 제대로 갖춰진 건달들은 유계 질서가 있을 것 같아요. 건달로서 그런 기본 규칙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옛날부터 부처님도 욕먹고 예수님도 욕먹고 임금님도 다 욕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도 웃겨요. 우리는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대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당신을 대표로 뽑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들인 만큼 이 대표직을 맡고 있을 때는 우리한테 최선을 다해주세요. 우리는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혈세를 내고 있어요. 그 혈세를 가치 있게 써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나?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비난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건 그런 정치적인 분야인 거예요. 그것들을 이렇게 축소화시켜서 당파 싸움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올바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당들이 있고 국회의원 수가 더 많아지고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특권의식을 가질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국민을 위한 일꾼들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채찍도 달게 맞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영수증 처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지 그런 비용에 대한 세세한 항목들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런 것들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디를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이만큼의 돈이 나왔을까? 국민들은 당장 오른 시금치 한 단도 힘겹다고 하고 많이 오른 그런 과일도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지금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이렇게 가보니까 벼들이 많이 누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의 실정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나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도 상가들 문 많이 닫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해야 될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서울 경기 지역만 특화시키고 그런 사업으로 가져가야 될 게 아니라 지방에 그런 인구의 연령층을 조사하고 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펴는 게 중요하거든요. 통장이 그 사람이 집에서 자는지 안 자는지 그런 걸 조사하는 게 통장이 아니거든요. 통장이 와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더라고요.
뭐 집에 이사 왔는데 집 주인 아저씨가 뭐 그런 무슨 전용 쓰레기 봉투, 비닐봉투들이나 잔뜩 주고 이런 과한 친절은 처음 겪어봐가지고 너무 황송했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진짜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다 인권 침해인 것 같아요. 뭐 자고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지. 상대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 부당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켜주기를 했어요. 보호를 해줬어요. 아니면 뭐 급여를 줬어요. 그리고 그 뭐 더 뛰어난 그런 합당한 대우를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을 그 사람한테 줬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하라고 그렇게 강요해요? 너무나 이상했어요. 너무나 부당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뭐 키워주지도 않았고 제대로 보호해주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권리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말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은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권리를 강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이런 것도 그냥 두 사람이 사랑해서 내린 결론들로 그렇게 가야 되는 두 사람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 주제넘게 나서서 강요하고 그래요? 어떤 생활도 지원 안 했잖아요. 어떤 도움도 안 줬잖아요. 관람료 낸 것도 아니잖아요. 뭐 영화를 보고 가도 관람료를 내고 미술 작품을 보러 가도 관람료 내지 않아요? 왜 무임승차하면서 그렇게 권리인 척 그렇게 하세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속이면서 다가가고 하는 것도 너무 부당한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이미 다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 알고 있는데 뭐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로 가깝고 오래된 인연들인데 가면을 쓰고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저 같으면 안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해. 하지만 나는 너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잖아. 그래서 나는 네가 너무나 좋아. 하지만 나는 지금 뭐 가정 생활을 하고 있고 아이들도 있고 뭐 부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어. 그런데 뭐 감정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이런 부분은 너와 내가 약속을 해서 그런 선을 넘지 않는 건 중요한 일 같아.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뭐 계보를 보니까 뭐 그런 뭐 대통령이나 뭐 국방부 장관이나 그렇게 쭉쭉 내려오는 그런 상하 계층적인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뭐 오히려 그런 시설 안에서는 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건네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비유적인 표현으로는 너무나 그렇지 않은 표현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저는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리 그런 계보들을 다 알고 입수를 하고 있었고 제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파악이 끝난 상태였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알아봤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로 친구가 필요했어요. 마음을 나누는. 그래서 정말 친구로 대했어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정말 그리고 20대 막 이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자꾸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부인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한 개인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온 국민한테 다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이가 있거나 가정을 지녔으면 그 아이가 보고 자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엄마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안다면 너무나 가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제 친구가 뭐 옛날 어른들이 아들을 못 낳으면 또 밖에서라도 낳으라고 그런 것들을 종용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작은 부인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경우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도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게 되는 아이들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쉽게 생각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가정을 지켜라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책임감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아이러니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한테 너무 이렇게 신체적인 언어로 다가오려고 하는 시점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 저는 이제 분석적인 사람이니까 그 했던 대화들을 다 분석했어요. 단어의 조합도 다 배열하고. 근데 다 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성이 있게 다가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진은 내려달라 그랬는데 안 내려 얘기를 했거든요. 안 내리면 내가 그냥 공식화 하겠다. 왜냐면 너랑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 카톡의 배경 화면이 된다는 사실이 저는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겠다고 전화를 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공론화 시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거론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아이의 방을 따로 주고 약간 독립된 공간을 줘서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더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 아이가 부모님이 자는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는 건 아이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 친구가 그랬어요. 남자친구가 그런 것들, 성인이 됐을 때 그런 자는 모습을 목격하고 당황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대학생 때였어요. 대학생 때 목격을 해도 당황을 하는데 너무 어린 아이가 그런 장면들을 본다면 그런 영상들이 아이의 뇌에 남아서 평생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기 전에 부모가 그런 동화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요즘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정말로 사랑을 해서 너라는 뭐 소중한 생명이 10달 동안 엄마 품에 있다가 네가 이렇게 태어났어. 그런 동화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읽어줘서 내가 정말로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태어난 귀중한 생명이구나.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교육도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3살 이 정도 말하기 시작하면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들으면 이제 그런 나의 아름다운 몸과 그런 뭐 2차 성징들이 일어났을 때 내 몸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또 상대방의 몸을 함부로 다루거나 대하지 않고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합의된 하에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는지 이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알게 하는 것 이런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어지럽게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어, 뭐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이 잘못된 부분의 인식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뭐 대기업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뭐 가족끼리도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엄연하게 나눠보면은 근친상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이렇게 잘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겪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서 계속 대물림이 되고 대물림이 되고 이렇게 해서 뒤죽박죽 막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정말 그런 가정의 그런 최소한 단위를 이루는 그런 구성들은 정말로 우리가 사랑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가치들을 먼저 알게 해야지 몸을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막 초등학생인 상태 이런 상태에서 먼저 몸을 알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들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라면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 동화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지켜줘야 그 아이가 커서도 자기 몸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를 할 때도 내 몸을 알고 있고 내 몸을 지키고 있는 그런 성 관련 지식들이 있어야 뭐 어린 나이에 내가 임신을 하거나 그래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하거나 그런 일을 겪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하면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밤이 제대로 익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밤에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출산을 할 때가 되지 않아서 유산을 하거나 그런 수술을 하는 거는 그 익지 않는 그런 밤을 억지로 이렇게 벌려서 까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들었어요. 한의사한테. 그래서 우리 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몸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하거나 자궁을 적출해야 되거나 만약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장기들의 손상을 입은 채로 또 그런 장기를 잃어버린 채로 평생을 살아가면 어떤 기관들은 우리가 다 필요하니까 그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만큼 우리 몸은 힘든 채로 살아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의학적인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지가 충분히 돼야 된다. 이게 알아야 나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남자들의 신체랑 여자들의 신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신체는 어떤 욕구들이 그냥 분출이 되면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차면은 또 다시 채워지고 그런 기능들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운이나 이런 부분으로. 근데 여자들은 다르잖아요. 그런 한번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특히 또 어린 나이에 잃어버리면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그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야 돼서 뭐 100살, 100살이 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계속 병원에 다니거나 의료적인 혜택을 입으면서 거기에 의지하고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런 혜택들을 받았을 때 병원에 갈 비용도 있고 또 생계를 원활하게 살아가는 그런 윤택한 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제적인 기반들도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보상이 돼서 경제적인 기반들이 마련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충분히 그런 엄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여자분들이 있어서 그런 고민이나 고충을 이야기해서 의료적인 혜택을 제때제때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개인 영상물이나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출이 되면 그건 범죄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혹시나 유출이 됐다고 해도 이런 경로들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친구들한테 이런 경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났는데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것들은 내가 이렇게 다 수습을 했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출시킨 사람은 엄벌을 이렇게 처했어.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상하고 가슴이 아팠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수습하고 그 사람도 타당하게 이러한 벌들을 줬으니까 조금만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가볼까? 라고
그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살펴주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아이들의 부모님과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아이들의 소식을 많이 못 듣고 같이 생활을 못하니까 아이들의 생활이 너무나 궁금하고, 또 어떻게 몸은 건강한지 아니면 어떤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했고 이런 결과물들을 창출했어요. 그렇게 계속 소통을 하면서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생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성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잘했다고 상장을 받고, 그런 것들이 인류 대학을 가는데 바탕이 되고, 또 어떤 강남의 그런 좋은 그런 동네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미 삶이 되고, 그러면 너무나 슬프고 속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엄마로서, 나는 아빠로서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주고 싶어 했는가, 그런 부분을 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신체적으로 그런 상처들을 입기 전에 내가 정말로 가슴으로 이 아이를 안았을까? 온 마음으로 사랑을 쏟아서 이 아이를 안았을까? 그래서 이 아이가 아프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팠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알지 못했어. 나도 내 엄마로부터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해서 내가 진짜 사랑을 주는 방법을 잘 몰랐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의 아픈 마음을 지금이라도 안아주고 싶어. 그래서 엄마도 이런 상처가 있었어. 그래서 나도 많이 아팠어. 하지만 나도 잘 모르는 상처였어. 그것 때문에 너를 상처받게 했어. 정말로 미안해. 하지만 내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그런 너를 위로하고, 엄마도 엄마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너를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충분한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면 아이들이 더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이 그런 세상 때가 많이 묻어서 합리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 자아 성찰이나 이런 부분도 더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물론 젊은 층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권리는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다수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행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잘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의 인생을 저당 잡아서 피땀을 다 뽑아갔는데 그런 이익들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가졌는가? 정말로 그 노력들을 한 아이들과 어른들이 가졌는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세무조사나 검찰 조사나 이런 것들을 다 바탕으로 하고 고용노동부가 함께해서 진짜 권리를 지켜줘야 그 사람이 우울하지 않고, 또 나중에도 또 현재에도 의료적인 혜택들도 충분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내가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로 몸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늘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고, 우리가 함께 밝은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좋은 가치를 실현하고, 너무나 많이 아프게 한 친구들을 위로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정말로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또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숨을 못 쉴 것 같은데
걸 다 겪고 살아있어 살아있어 줬다는 게 너무나 고맙고, 그냥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기억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제가 비난을 많이 받아도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잠깐 이렇게 슬픈 일일 수도 있지만 너무 멍든 가슴을 가지고 살아있어줘서 진짜 진심으로 고마워요. 그리고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해줘서 정말로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제가 받았던 사랑들을 다 돌려주면서 그렇게 살아갈게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성상품화 되거나 몸으로 치부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나 세상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냥 진짜 이렇게 머리도 쓰담쓰담 해주고 정말로 마음으로 품어주고 또 실질적으로 안아서 그런 우리가 가진 체험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늘 고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보다 소중하게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늘 아이들한테 정말로 사랑한다고, 너는 어떤 걸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서, 너라는 빛이 있어서 그 자체로 네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늘 말해주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많은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늘 고맙다고 말하고 또 너의 슬픔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픈 마음들을 서로서로 위로하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짜로 존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또 부족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늘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또 생각해볼 문제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갈게요. 너무나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도 다 지나갈 수 있잖아요. 모든 것들은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잘 살아온 나를 위로하고
정말로 고생 많았다고 그렇게 나의 슬픔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슬픔을 이기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응원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또 남은 시간도 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가족들과 또 맛있는 밥도 먹고 또 혼자라도 괜찮아요.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이런 음식을 먹게 됐어.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랑을 먹는 존재야. 물 한 잔에도 음료 한 잔에도 한 컵에도 수많은 사랑들이 다 녹아내려 있어. 나는 이런 사랑이 담긴 물을 먹고 사랑이 담긴 음료를 마시고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 돼서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과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가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뉴스나 그런 부분들은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고 정확한 보도와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직시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조금씩 줄여나가고 또 좋은 방향들은 조금씩 더 늘려나가고 그렇게 해서 조금 어떤 방향들을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남은 시간 이제 마무리도 잘 하시고 저녁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메뉴 선택해서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시간 내서 친구들이 보고 싶고 그럴 때 언제든지 또 찾아올게요. 시간에 관계없이 그냥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 올게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힘든 여정들 마치고 온 친구들 또 현재 어떤 단체적인 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도 응원할게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마음을 늘 잃지 말고 그런 키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쥐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일을 했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나 어떤 유관순 언니나 그런 독립투사들이나 아니면 진짜 위대한 영웅들 있잖아요. 그런 영웅들의 마음은 다른 나라의 적군이었던 장수마저도 칭찬을 하고 우리 후손들이 길이길이 그 사람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됐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정신들은 역사적으로도 남는 그런 정신이 되고 기록물이 된다. 위인전으로 탄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역사서 문헌적인 기록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남긴 말과 내가 남긴 글들, 기록물들도 내가 죽은 후에도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남을 기록물들인데 나는 어떤 기록물들을 남기고 있는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본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본능적인 부분으로 가더라도 또 다른 방향으로는 내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좋은 가치들을 실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가지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고마워요. 안녕.